그래서 딱 봤을 때 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과학자들만의 언어를 만들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원소의 기호 그리고 분자의 기호라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과학 맛집의 민혁쌤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과학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 물질의 정체에 대해서 이 마구마구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는지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분자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이 분자가 뭔지 정확하게 이 교과서적인 정의를 알아보면은 뭐라 나와 있느냐 하면은 두 개 이상의 땡땡가 모여 무엇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나와 있죠. 여기 핵심 키워드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거 보면은 눈치껏 뭐예요? 두 개 이상의 뭔가가 모여야 돼. 뭔가가 모여서 분자가 되는 거죠. 그쵸? 뭐였죠 그게? 뭔가 모여서 분자가 되는 거잖아요. 뭐였어요? 네, 바로 두 개 이상의 원자가 모여서 되는 것이 분자였죠. 자, 그러고 나서 근데 이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나타내야 돼. 뭔가를 나타내야지만 그것을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였어요? 네, 바로 이 원자가 모여서 성질을 나타내는 것.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보고 우리는 분자라고 한다. 이 원자는 단독으로 있을 때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대표적인 분자의 예시를 한번 알아봤었죠. 그게 뭐였냐면 수소 원자 플러스 수소 원자, 그러니까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한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렇게 수소 원자가 딱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한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대답하면서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네. 자, 수소 원자 두 마리가 딱 붙은 거 눈치껏 뭐예요? 뭡니까? 네, 맞아요. 바로 수소 분자죠. 네, 그래서 수소 원자 두 개가 합쳤더니 우리 이 수소 분자라고 하는 것이 되었다. 요 내용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딱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무엇을 배울 거냐 하면은 여기에 단원명이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면은 기호로 나타내는 원소와 분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원소와 분자라고 하는 녀석을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도대체 왜 이 원소와 분자라고 하는 녀석을 기호로 나타내는 것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워볼 건데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일단 첫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교류예요. 교류.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는 거죠. 한국 안에서만 연구를 하고 미국에서만 연구를 하고 일본에서만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은 과학의 발전에 굉장히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이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국가에 한정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과학자들만의 언어를 만들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원소의 기호 그리고 분자의 기호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원소의 기호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것을 정리하면은 세계 어디에서도 교류할 수 있도록 세계 어디에서도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원소 기호의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자죠. 한자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 이 영어로 원소 기호를 나타낸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얘네들을 우리가 이 간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매번 우리가 이 수소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글로 수소라고 적어야 되면은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과연 영어라고 다를까요? 영어도 다르지 않아요. 영어도 매번 수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로 하이드로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영어로 적기가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수소를 간편하게 안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그냥 H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로도 없어도 돼요. 그냥 수소 H 이렇게 표현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굉장히 간편하죠. 그래서 간편하게 하기 위한 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첫 번째 이유는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과학으로 교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아시겠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죠.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을 쓸데없이 기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소를 기호로 나타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쌤이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법한 이 대표적인 원소 기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봐야 하는데 조금 많죠.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만 추린다고 추렸는데도 이 정도로 추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쌤 같은 경우에 이것들을 다 외우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 과학이랑 관련된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는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풀다가 LI가 나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냥 그때마다 주기율표를 찾아봤던 것 같아요. 표를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거 할 때마다 매번 뭐 휴대폰을 켜든 아니면은 주기율표를 찾든 해가지고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귀찮은 학생들은 그냥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쌤이 이거를 굳이 막 외우라고 막 강요하진 않을게요. 근데 외워두면 편하다는 거. 네. 그리고 학교마다 선생님들 성향별로 이것을 안 알려주고 그냥 암기를 해서 시험을 친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분 아직 중학생이겠지만, 네. 그래서 외워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쌤은 어찌됐건 문제를 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원소 기호에 대한 내용은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쌤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린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최소한 한 번은 사용하게 될 법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는 암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음은 뭘 배울 거냐 하면은 이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자들이 여러 개가 합치면은, 여러 개가 섞이면은 그것을 보고 우리는 분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분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분자식도 여러 개의 원소 기호를 활용을 해서 합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분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자식을 나타내는 데는 이 방법의 규칙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앞에 나왔던 원소 기호는 뭐 굳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암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 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분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냐 하면은 일단 수소 분자라고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분자죠. 네.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수소가 재료예요. 그렇죠? 재료는 수소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처럼 수소가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딱 붙어 있는, 딱 결합한 상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래다가 아래 첨자로 숫자를 써줍니다. 수소가 두 개가 붙었다. 그래서 우리는 H2가 바로 수소 분자를 의미하고 이것은 수소 기체의 분자식이기도 해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수소 두 개가 딱 결합했다. 완전 딱 붙었다. 그러면 딱 붙어 있는 애들끼리는 아래 첨자로 숫자를 써준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수소 분자가 두 개가 생겼어요. 이 수소 분자가 하나만 있을 때는 H2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생겼어. 그러면 일단 먼저 수소 분자를 쓰세요. 수소 분자를 쓰고 나서 얘네가, 이거는 완전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얘네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얘네 두 개가 약간 떨어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앞에다가 크게 2를 적어줍니다. 크게 2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가 딱 붙어 있느냐 아니면은 낱개로 떨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 개수를 셀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되셨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법도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 대표적인 분자식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분자식에는 어떤 녀석들이 있느냐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물이에요. 물은 뭐라고 쓰냐면 H2예요. H2.
딱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물이 도대체 뭐랑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 정체를 바로 알 수 있죠. 이 식만 봐도. 물이라고 써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물이 성분이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얘를 H2O라고 적어 놓으니까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분자구나 라는 사실을 식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무엇이냐면 CO2예요. CO2. A 같은 경우에도 이산화탄소가 이 탄소 한 개랑 산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분자식만 봐도 알 수 있다 라는 거. 네. 자, 그러고 나서 산소 분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형태예요. 그래서 산소 분자는 그냥 O2입니다. O2.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분자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염화나트륨인데요. 염화나트륨은 우리가 이 소금이라고도 부르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먹는 소금이랑 염화나트륨이 근데 뭐 거의 유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식이 무엇이냐 하면은 NaCl입니다. 그러니까는 나트륨 하나와 염소가 하나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 우리는 염화나트륨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원소 기호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막 억지로 막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얘네들 정도는 정말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물이 H2O, 이산화탄소가 CO2, 그리고 산소는 O2, 그리고 염화나트륨은 NaCl.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은 완전히 끝이 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순환막 코너는 없고요. 내용이 약간 양이 적어서. 네, 근데 민영쌤의 시식 코너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간단한 우리 시식 코너가 한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코너 해서 문제를 읽어보면은 암모니아 분자의 분자식을 한번 써보자.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수소 분자를 쓰는 것만으로는 약간 조금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연습이 제대로 안 되니까는 우리 여기 암모니아 분자로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을 한번 해보면은 암모니아 분자의 성분이 여기 나와있죠. 질소원자나 수소원자 셋이라고 나와있어요. 자, 그리고 어머니 그림을 봐도 알 수 있죠. 여기 가운데 커다란 이 하늘 색깔이 질소원자고, 그리고 하얀 색깔이 이 수소원자를 의미한다 라는 것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볼래요? 요거 한번 직접 여기에다가 써보세요. 정지 버튼 딱 누르고 정답이 무엇이 될지 한번 적어보세요. 무엇이 되는지 막 고민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바로 해설을 할게요. 자, 일단 질소원자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질소는 우리가 원소 기호로 무엇으로 나타냈었느냐 하면은 질소는 N이에요. N. 질소는 N. 그 다음에 수소원자가 셋이에요. 그렇죠? 수소원자가 셋인데 수소원자는 뭐였죠? 수소원자 아까 했었는데 뭐였어요? 대답하면서 따라오세요. 뭐였죠? 수소원자는 H였죠. 네, 그래서 수소는 H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소랑 얘네들이 다 완전 딱 붙어있잖아. 따닥따닥 붙어있잖아.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써보면은 N과 H가 붙어있고 H는 3개가 있다. 요것은 N 1개와 1은 생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H 3개가 결합한 그런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선생님 이건 답이 안 되나요? H3N은 왜 답이 안 되죠? 이건 답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왜 답이 안 되나요? 규칙에서 어긋나는 게 없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은 누구는 이렇게 쓰고 누구는 이렇게 쓰면은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과학자들끼리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약속에도 약간의 규칙성이 있어.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아직 알 필요는 없고 N이 반드시 앞으로 와야 되는 그 규칙이 있어요 또. 근데 뭐 그거는 지금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너무 또 헷갈리니까는 그거는 이따 뒤에 배우도록 하고요. 뭐 어찌됐건 이 암모니아 분자는 NH3로 작성을 한다. 마찬가지 아까 물도 H2O라 했죠. 물도 H2O라 했는데 얘를 OH2로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이거 완전 틀린 표현이에요. 왜?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암모니아 분자까지 같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는 민영쌤이 사실은 큰 그림이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은 오늘 수업은 완전히 끝이 났어요. 네.
끝까지 수업을 들어준 친구들, 네,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재미있고 이해 잘 되는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과학 맛집이 민영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